앞에서 본 내용들이 우리 고려가 몽골과 두 번 싸우는 내용이었다면 이제는 그 싸움을 멈추는 상황이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단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이건 다 무엇이냐면 전쟁을 겪는 동안 고려가 겪어야 했던 피해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태였는지,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이 내용들이 적혀 있는데요. 하나씩 보도록 합시다. 먼저 당연히 전쟁을 오래 하니까 땅이 황폐해집니다. 땅이 황폐해진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농사를 자꾸 지어주고 사람들이 살고 관리하고 해야지 땅이 좀 사람 사는 땅처럼 보이기도 하고 농작물이 자라기도 하는 그런 좋은 땅이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관리해주지 못하고 농사도 짓지 못한 채 몇 년간 지나자 이 땅이 점점 뭔가 농사를 짓기에 좋은 땅에서 벗어난다거나 사람들이 살기 좋은 땅에서 벗어나는 식으로 상태가 안 좋아진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는 당연히 많은 사람들 전쟁 중에 죽었거나 포로로 끌려갔거나 인구도 줄어들었고 가족들도 해체되었겠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사람들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가져야 하는 문화적인 유산들이 있겠죠. 이런 유산들마저 소실된다, 불타 사라진다라고 하죠. 이런 문화유산들마저 잃어버리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당시 몽골의 침입 속에서 고려 사람들이 겪었던 아픔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래로 내려가 볼까요? 자, 이제 그럼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몽골이 강화를 제한하자. 강화를 제한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거는 평화를 맺는다는 말이에요. 이제부터는 전쟁을 그만두고 평화롭게 지내자, 전쟁을 멈추자, 휴전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이 강화를 제한하자, 몽골의 요구, 여기서 요구는 뭐야 그럼? 강화이죠. 강화를 맺자는 요구를 받아들이자는 여론이 높아졌다. 그러나 최씨 정권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뭘 주장해? 항전을 주장하였다. 항전은 뭡니까? 반항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싸운다 입니다. 그럼 계속 싸워서 이거에 반대한다 라는 말로 정리할 수 있겠죠. 이 항전을 주장하는데 왜? 최씨 정권 입장에서는 지금 자기들이 심지어 무신이야. 싸우는 장군들인데 전쟁에서 못 이겼어. 그럼 이거는 자기들이 무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무능함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무능하진 않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 싸움을 멈출 생각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내가 이길 때까지 전쟁을 계속하려는 게 최씨 정권의 의도예요. 근데 사실 사람들은 이미 너무 힘들고 다른 무신들도 이제 이 최씨 정권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 나도 좀 힘을 얻고 싶고 쟤네끼리 해먹는 거 지겨워.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무신들이 아직 무신 정권이 이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이 무신들이 최씨 정권을 무너뜨리고 몽골과 평화를 맺었다라는 걸로 이 문단이 끝납니다. 자, 다음 문단은 그럼 이 평화를 맺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당시 태자였던 원종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당시 왕의 아들이라서 이후에 왕위를 이어받을 거지만 아직 왕은 아닌 그 왕자라는 건데요. 아직까지 왕자였던 원종이 누구를 만났대? 쿠빌라이를 만났대. 여러분 쿠빌라이 기억나시나요? 이 친구 작년에 몽골 황제로 배웠을 거예요. 쿠빌라이 칸이라고 배웠을 텐데요. 아직까지는 왕이 되지 못했던 쿠빌라이가 있어. 근데 얘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내가 왕이 되느냐 다른 형제가 왕이 되느냐 이걸 두고 싸우고 있던 중이야. 싸우고 있는데 원종이 평화를 맺으러 누구한테 가느냐? 바로 쿠빌라이에게 갑니다. 그렇다는 건 다른 형제 말고 쿠빌라이를 차후에 황제가 될 것 같은 사람으로 원종이 찝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쿠빌라이가 이걸 자기에 대한 칭찬이라고 여기면서 굉장히 기뻐합니다. 자, 이 기뻐하면서 동시에 강화를 맺는 조건을 좀 고려한테 유리하게 해줘요. 어떤 조건? 고려의 독립과 풍속을 유지하는 조건. 자, 독립을 유지한다는 건 뭐야? 너네 나라를 멸망시켜서 우리나라에 흡수해버리는 게 아니라 고려라는 나라 니네 나름대로 존재하게 해줄게 라는 걸 약속하는 거예요. 풍속을 유지한다는 건 또 뭐냐? 얘네들의 문화가 유지될 수 있게 약속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나중에 우리나라를 고려를 몽골에 합쳐버리자라는 주장을 막아내는데 아주 큰 카드로 작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요구 내용이 또 있어. 일단 중요한 건 이거야. 지금 고려 수도가 어디입니까? 어디에서? 강화도에서
다시 개경으로 돌려보낸다. 이걸 약속 지킵니다. 그 다음에 일본 원정에 필요한 인력과 물자를 제공해라. 일본을 원정하러 떠날 건데 이거 몽골에서 출발하면 너무 멀어요. 그러니까 일본과 가까운 고려에서 물자를 가지고 와서 바로 일본으로 출발할 수 있게 고려에게 도와라. 이런 걸 요구합니다. 자, 인력과 물자를 제공받는 이 기구가 무엇이었느냐? 바로 정동행성입니다. 정동행성. 동쪽을 정벌하는 기구라는 뜻인데요. 고려를 기준으로 일본이 동쪽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고려의 동쪽을 정벌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도와주는 기구를 만들도록 합니다. 자, 그렇다 보니 이제 수도는 개경으로 돌아왔고 이제 무신들도 원래 어땠어? 최씨가 오기 전까지는 지들끼리 싸웠지. 최씨가 사라지니까 그게 반복돼요. 그래서 다시 무너지면서 원래의 정치로 돌아온다는 거, 왕이 정치하는 걸로 돌아오지만 어쨌든 몽골이 더 위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왕조차 몽골에게 간섭받는 그런 나약한 상황에 처한다는 걸로 몽골과의 전쟁은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 포인트가 무엇이냐? 이 마지막 문단인데요. 이거는 삼별초의 항쟁에 대한 이야기예요. 삼별초의 항쟁. 이게 뭐냐면 여러분 옛날에 누구야? 최우가 만들었던 야별초 기억나십니까? 야별초. 이 야별초였던 군대를 확대시켜서 만드는 것이 삼별초예요. 삼별초. 야별초가 3개의 부대로 성장을 해서 3개의 별초다라고 해서 삼별초라는 군대가 되었는데 얘네의 역할이 무엇이었냐? 최씨 무신정권의 기반이었습니다. 자, 그럼 무신정권이 이미 몰락을 했어. 이런 상황 속에서 삼별초가 더 이상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삼별초도 똑같이 이제 나락간 목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는 그냥 개경으로 돌아가봤자 죽을 거기 때문에 개경으로 돌아가는 것을 반대하며 계속 봉기를 합니다. 이때의 봉기는 무슨 말이냐면 고려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몽골이랑 우리는 끝까지 싸울 거야. 니네 강화 맺는 거 우린 안 해. 이렇게 말하는 걸 삼별초의 항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얘네가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이때 처음으로 역사 속에 제주도가 나와요. 여러분 교과서 기준으로는 제주도가 나오는데 처음에는 진도를 기준으로 이 진도라는 땅을 자신들이 아지트 삼아서 저항을 했는데 이 진도까지 빼앗기고 말자 넘어가는 곳이 바로 제주도예요. 그래서 우리 삼별초 지도를 보면 강화도에 출발해서 진도를 거쳐서 제주도로 넘어가는 게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 삼별초의 항쟁까지 보고 나면 몽골과의 전쟁 그리고 강화 내용은 마무리가 됩니다. 아래 사료 수업 시간에 다루었죠. 이 내용 꼭 다시 읽어보시고요. 여기까지 해서 다음에는 원 간섭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